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시법 강의하는 김미석입니다. 자,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암기사항 3인데요. 여기서는 축척 변경과 그 다음에 지적 정리 개시 유형 그리고 그에 따라 지적 정리 이 지적 정리 관련돼서 등록상 정정하는 거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써놨는데 촉탁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통지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을 받고 도장해서 지적 측량과 그에 따른 적부심사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좀 할 양이 좀 많네요. 오늘 볼 것은. 자, 그러면 먼저 축척 변경에 대해서 보는데 축척 변경 양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거 그것 좀 보겠습니다. 그럼 1번에 자, 축척 변경 시행적 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경계체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이거 축척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데 누가 하느냐? 소유자나 점유자가 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소관청이라고 써지면 틀리게 되죠. 그리고 30일 내로 합니다. 30일. 30일 내로 하고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점유하고 있다. 이 점유하고 있는 데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그러고 나서 측량을 해서 경계를 정하기 때문에 면적이 증감 생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일본 규정 참 중요하고 많이 나왔다. 2번 소관청은 그 시행자가 안에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전부 새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축척 변경이 토지동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새로 정해진다는 거. 3번 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할 때에는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고 청산금이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내로 소유자에게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고한 날은 15일 이상이고 통지는 20일 내로 해라 이건데요. 이거 헷갈리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암기 공통 1520이라고 외우면 좋다. 공고 15일 이상 통지 20일 내. 그래서 공통 1520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4번인데요. 자, 청산금 이제 실제로 납부한다라고 할 때 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소관청에 내야 되고 그다음에 6개월 내로 청산금을 지급해 준다. 그래서 두 개 다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장 많이 나왔던 거예요. 축척 변경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은 이 4번 지문이다. 5번도 참 많이 나왔던 건데 청산금에 대해서요.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 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로 지적 소관청에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날짜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론 주로 이제 여기서 물었어요. 1개월. 그런데 여기 또 같이 꼭 알아둬라. 이 자리가 축척변경위원회라고 써지면 틀려요. 소관청한테다가 신청하는 것이다. 다음에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일에 토지 등에 있는 걸로 본다. 효력 발생할 시기가 언제냐? 여기죠. 그래서 이거 형식주의에 대한 예배다. 제가 말했죠. 원래 등록할 때 효력 발생하는데 축척 변경은 확정 공고일에 효력 발생한다.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 중에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5는 10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연상하면서 암기하면 좋겠다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축척변경은 이 정도. 이 정도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대위 신청. 이제 그 토지동 사유가 다 발생됐으면 이제 지적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때 이제 대위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소유자가 할 것을 대신하는 거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대의하는 거, 그다음에 장들이 대의하는 거, 그다음에 관리인이나 사업 시행자가 대의하는 거, 그다음에 채권자가 대의하는 거. 이건데 자, 어떨 때는 사업 시행자가 대의하냐라고 했을 때 공공사업일 때요. 공공사업. 학교용지, 도로철도용지 같은 공공사업 이런 거에 대한 정리해 달라고 할 때 사업시행자가 대의합니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장들이 대의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행정기관장, 지자체장, 장이라고 하면 되겠잖아요. 이건 어떤 경우냐라고 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한 토지다. 그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관리하는 장이 대위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3번에 자 이게 관리인이라 그랬을 때 이 관리인이 아무 관리인이나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죠. 반드시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 관리인이 한다. 이 자리가 만약에 주차 전용 건축물이나 상가 건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공동주택일 때 관리인이 대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민법 404조에 따른 채권자 대위. 이때 이 채권자라는 게 돈 받을 권리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권리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칭해서 채권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했고, 자, 이것은 이 대위 신청하는 것은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은 여기서는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유자가 신청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위 신청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봤고, 그다음 이 도시개발 사업. 근데 제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라고만 썼지만 시험에서는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개발한다, 정비한다, 조성한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27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1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소관청에다가 신고를 해라. 신고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것을 15일 내로 소관청한테 한다라는 거. 2번. 이때 이 도시개발 사업에서는요. 사업 시행자에게만 신청권이 있고 소유자에게는 신청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자에게는 아예 신청권이 없고 신청권은 사업 시행자에게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업의 완료 신고가 되기 전에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끊어주고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왜 그러느냐?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없잖아요. 사업 시행자한테만 신청권이 있으니까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은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소관청에다가 이동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3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요청이라 했죠. 그래서 이 3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는 사업 시행자에게만 신청권이 있고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없다라는 말을 알아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 자 이제 4번에 주택법에 따른 그 사업 시행자가 파산해버렸다. 파산. 사업 시행자 파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했기 때문에 못할 거니까 보증한 자, 입주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 이동은요.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걸로 본다. 이거. 언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느냐라고 할 때 원래는 이게 형식주의를 취하니까 등록할 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전 단계인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걸로 본다. 그래서 이것도 형식주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형식주의 예외는 두 개예요. 축척 변경과 도시개발 사업. 언제 그 효력 발생하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축척 변경은 확정 공고일, 도시개발 사업은 공사가 준공된 때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18번 지적 정리. 이제 그 정리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실제 정리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번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할 때는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토지 이동에 따라 갖고 정리할 때는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소관청은 소유자 변동에 따라서 지적공부 정리할 때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걸 작성해라. 그래서 결의서가 두 개거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소유자 정리 결의서. 무엇을 정리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3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전부 다 등기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런데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 정리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 등기완료 통지 및 전산 자료를 받은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이때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고 그 불일치 사실을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됩니다. 이랬거든. 참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대장에서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을 소관청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는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일단 토지 표시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고쳐야 돼요. 근데 등기부는 등기소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소에다가 그 사실을 통지해줘라. 이런 뜻이 된다. 6번. 자,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2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 문장은 이게 항상 옳은 지문으로만 지금 한 4번쯤 나왔는데 끊어있기만 잘하면 돼요. 장이 신청할 경우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등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의 소유자로 등록이 돼 있다면은 국유지로 등록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포인트가 만하고 써졌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등록이 안 됐을 때만 국가 명의로 등록이 가능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 내용을 설명했는데 지적 정리 관련돼서 등록상 정정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유가 발생한 건 아닌데 잘못 써진 게 발견됐으면 고쳐야 될 거잖아요. 이것도 정리 파트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소유자는 1번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상에 잘못 있음을 발견했으면 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랬어요. 당연하죠. 이게 소유자가 내 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소관청 가서 고쳐달라 이렇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읍면동장이 들어가 버리면 틀려요. 물론 시도지사가 들어가도 틀립니다. 반드시 소관청한테 가서 신청해야죠. 왜? 소관청이 지적공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2번. 소유자가 지적공부에 경계 또는 면적 변경 가져오는 등록사항에 정정 신청할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들을 첨부합니다. 이랬어요. 자,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게 경계나 면적이에요. 그럼 경계나 면적은 측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측량을 하고 그 성과들을 제출해라.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꼭 손해보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경계나 면적이 바뀌면 손해보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랑 비교되는 게 3번입니다. 자,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요. 면적의 증감이 없이 위치만 잘못되어 있다 이랬어요.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이때 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은 면적의 증감이 안 생기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거 소관청의 실수로 잘못된 경우입니다. 4번.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가 토지이동 정리결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되어 있을 때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 여러분, 토지 표시를 정리하려면 일단 토지이동 정리결서가 작성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잘 작성을 해놨는데 그 다음 정리가 잘못된 거니까 결과적으로 소관청이 잘못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4번 지문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직권 정정 사유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건 4번. 그 다음에 3번 이 정도죠. 자, 그 다음 마저 보면은 5번에 나온 거. 자, 토지 아필 제한에 위반한 등기 신청을 각하한 때 그 사유 통지가 있는 경우에 그때 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 말인데 근데 이 경우는요. 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소유자가 처음에 합병 신청 들어왔을 때 소관청이 잘 조사해가지고 합병 못합니다라고 각하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거 잘못 조사해서는 합병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등기해 주세요라고 변경 등기를 촉탁을 했는데 등기소에서 걸려가지고 그게 각하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다시 소관청에 통지가 오거든요. 각하됐다 통지가 와. 그때 그것을 합병 안 할 땅 합병해놨으니까 합병되기 전 상태로 정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소관청이 잘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소관청이 직권으로 그걸 정정합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다음 6번. 자, 이건 소유자 정정인데요. 소관청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정정합니다. 소유자에 관한 것이니까 등기 기준으로 정리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7번.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명백히 잘못되어 있을 때 그때 그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족관계 기록사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토지에 소유자 부분이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소유권자가 가족관계 기록사에 관한 증명서 첨부해서 고쳐달라 신청하라 소리예요. 이때 등기 들어가면 틀리겠죠. 미등기 땅이라 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등록상 정정 관련되는 내용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다 맞춰졌으니까 등기 고쳐주세요 라고 촉탁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등기 촉탁 및 통지. 자, 1번 원칙적으로 소관청은 등기관서에 토지에 이동이 있을 경우에 변경 등기를 촉탁합니다. 이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촉탁하는 거예요. 다만 신규 등록은 제외되고 소유자를 정리한 것은 토지 이동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촉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촉탁하냐라고 물었을 때 거의 정답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규 등록 아니면 소유자 정리다. 2번 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소유자에게 통지해줘라. 이제 그 등기까지 다 마쳐진 다음에 소관청이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아요. 접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등기 마쳤다라는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는데 그것을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3번 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해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소유자에게 통지해줘라. 그래서 2번은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이고 3번은 필요치 않는 경우. 2번, 3번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지한다라고 할 때요. 이 통지한다는 것은 소유자를 정리할 경우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5일 내로 통지해라, 7일 내로 통지해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게 토지 표시를 정리했을 때 통지한단 말이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소유자를 정리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통지의 대상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지, 촉탁 및 통지까지 보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5장 측량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측량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게요. 측량의 종류입니다. 현재 우리 법에서 13가지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 13가지 종류에 포함이 되는 게 지적 측량이고 거기에 포함 안 된 것들은 지적 측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13가지를 되게 잘 나오니까 저는 처음에 이걸 안 외워도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본 게 자, 축복 변경이 바다 분할 등기 후 확 정신 차려 재검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하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축은 뭐냐? 축척 변경 측량이고 복은 복부 측량이에요. 복부 측량. 지적 공부 복부 측량. 그다음에 현은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이고 경은 경계복원 측량. 이는 없는 거고. 이거 바다는 바다로 된 땅 등록 말소하는 것이고 분할은 분할이죠. 분할 측량. 그다음에 등록. 등기할 때 등은 등록 전환 측량입니다. 기는 기초 측량. 이것은 기초 측량. 후는 없고요. 확은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했잖아요. 정은 정정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신은 신규 등록 측량. 그리고 차례는 없어요. 그리고 재는 재조사 측량. 그리고 검은 검사 측량. 이렇게. 그래서 13가지 축복 변경이 바다 분할 등기 후 확 정신 차려 재검했다. 이거 꼭 외워보시고. 근데 애원하는데 그게 적용이 안 돼 버리면 꽝되니까 이제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13가지 첫 번째 제일 먼저 기초 측량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밑에 나온 순서대로 써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문장을 만들려고 이렇게 만든 거고 실제 이제 우리 법에 규정된 순서를 보면은 제일 먼저 지적 기준점 정할 때 하는 걸 기초 측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와요. 지적 기준점 정할 때 하는 측량. 두 번째 지적 측량 성과 검사할 때 하는 거. 이 검사 측량이죠. 지적 측량 성과 검사할 때. 검사할 때 항상 측량하는 건 아니지만은 필요하면 측량을 하거든요. 다음 세 번째 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의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자, 어떤 경우가 이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냐고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지만은 대부분 합니다. 그럼 먼저 자,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그러니까 지적 공부가 멸실돼서 다시 만들어내는 걸 복구라고 하잖아요. 그때 필요하면 측량하는데 그게 복구 측량이다.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할 때 하는 측량. 그 다음 5번 바다가 된 토지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즉 여러분
이 바다가 된 토지다 할 때 물론 바다가 전부 다 필지 전체가 다 바다로 잠기면 측량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일부가 잠길 때는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말이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더라도 바다가 된 땅 말소할 때는 측량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척 변경할 때는 축척 변경의 측량, 그다음 등록상을 정정할 때 하는 등록상 정정 측량, 그러니까 정신 차려할 때 정 이거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 지역에서 토지 등이 있을 때 하는 게 지적 확정 측량이다. 여기서 이 자리가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라 농어촌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사업 이래도 전부 다 지적 확정 측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라서 토지 등 있을 때 하는 것이 재조사 측량이다. 재검할 때 그 재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측량의 종류가 다 된 게 아니고 좀 더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에 있는 거. 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게 하는 게 경계 복원 측량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주로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애초부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계 복원 측량은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때 하는 것이다. 5번. 자,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할 때 필요한 경우 한다. 해서 이걸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측량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5번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문장 중에 현황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냥 현황 측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미를 뭐 알면 좋겠지만은 굳이 의미를 만약에 모르겠다 어렵다 그러면은 문장 중에 현황 나오면 현황 측량이다라고 찍어버리면 맞는다.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13가지거든요. 위에 13가지 측량을 다시 크게 나눠보면은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초와 세부. 아까 지금 13가지 중에서 이 첫 번째 나왔던 게 기초 측량이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2가지는 전부 다 세부 측량에 포함되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측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검사 측량 및 재조사 측량을 제외한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해야 됩니다. 이랬어요. 여기서 반드시 측량은 수행자한테,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하는 것이지 소관청한테다라고 써지면 틀리다. 그래서 지적 측량 수행자.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측량의 종류들 중에서 2가지. 검사 측량하고 재조사 측량. 재검이잖아요. 재검. 이 2개는 의뢰받지 않는다는 거죠. 의뢰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출제가 됐고 이것도 출제가 됐다. 그럼 의뢰도 안 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소관청이 알아서 하는 거죠. 2번. 자, 수행자는 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기간, 일자 및 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다가 제출을 해라. 그래서 수행자가 이제 의뢰를 받았으면 나는 이렇게 할란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필지에 대해서 누가 나가서 언제부터까지 한다. 이런 것을 다 써요. 수수료까지 얼마 받는다. 그걸 쓴 것을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라고 합니다. 이걸 써서 다음 날까지 소관청한테 제출해라. 참 여러 번 많이 나왔어요. 2번 이거. 다음 3번. 수행자는 측량을 하였으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또는 소관청으로부터 측량 성과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세요. 이랬습니다. 검사권자가 셋이에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또는 지적소관청. 물론 이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 것은 소관청이 됩니다. 그런데 측량을 했지만 4번처럼 검사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지적 현황 측량과 경계보건 측량은 검사받지 않는다. 제가 이제 현경이 통과라고 외우는 거잖아요. 현황 측량하고 경계보건 측량, 현경이는 통과. 왜 안 하냐? 왜 통과냐? 이쁘니까. 이렇게 말한 거. 근데 진짜로 이제 안 하는 이유는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측량할 때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죠. 측량할 때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느냐. 규정 3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이거 종류, 지역 불문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어떤 측량을 하든 측량 기간은 전부 5일이고
검사기간은 4일이다. 근데 이것은 이제 세부 측량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2번 지적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검사할 경우에 자,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을 15점을 초과할 때는 그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건 기초 측량 기간인데요. 가산한다는 더하란 소리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더하란 소리냐라고 할 때 이 1번 여기다 더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측량을 하든 간에 세부 측량에서는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인데 만약에 그 측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설치해야 된다면 이 1번 측량 기간에다가 이게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점 이하일 때는 무조건 4일이고 15점을 초과할 때는 그 4일에다가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한다. 뭐 이런 말로 쓰이는 겁니다. 다음 3번. 자,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기간을 정할 경우에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을 하고 4분의 1은 측량 검사 기간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번 규정과 2번 규정이 있잖아요. 1번과 2번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보다 더 우선한 게 합의한 거.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가지고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4분의 3이 측량 기간이 돼야 되고 4분의 1은 측량 검사 기간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 규정 3개 참 시험 잘 나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서요. 이제 지적위원회와 적부심사가 있습니다. 자, 지적위원회는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국토교통부에가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에가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시도에다가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2개예요. 그러니까 중앙은 중앙이니까 국토교통부고 지방이니까 시도다 이렇게 하면 되죠. 2번째. 자, 지방지적위원회 하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심의결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러니까 중앙지적위원회는 하는 게 좀 몇 가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지적위원회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되죠. 지적, 측량, 적부심사. 다음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라고 할 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거 그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수와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이 포함해가지고 5명에서 10명이다. 그 다음에 4번. 자,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임기는, 이 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자, 임기가 2년인데요. 임기가 2년인데, 이때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외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 임기 2년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3번하고 4번 이 규정, 이 위원 수를 말할 때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임기를 말할 때는 제외되어 있다라는 거 구분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적부심사로 넘어가가지고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적부심사를 누가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제 처음 나오죠.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 그럼 누구에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이것은 시도지사에게 한다 그러면 틀려요. 지방지적위원회에 한다 그래 틀려요. 반드시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다 한다. 이렇게. 2번. 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내로 일정한 사항을 조사해서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회부해줘라. 자,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이 사안이 있으니까 좀 심의하세요. 라고 이렇게 회부해주는 게 30일 내다 이 말입니다. 3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 청구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돼요.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90일 이내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잘못돼. 30일. 30일 이내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60일 내로 심의결해야 되는데 부득이할 때 그래서 30일 내로
한 번만 연장할 때 30일이에요. 30일. 30일. 다음에 4번. 자, 시도지사는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부심사 청구인 및 예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해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그 지방지적위원회가 의결을 했잖아요. 의결하면 의결서를 다시 시도지사한테 지체 없이 송부해 주거든요. 그럼 시도지사는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7일 내로 청구인 및 예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해 줘라 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청구인이 그걸 받았잖아요. 의결서가 어떻게 끝났구나. 이제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청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이것이 5번. 자,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자, 90일 내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에 재심사 청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 이 90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적법에서 90일은 딱 2번 나와요. 그 바다로 된 등록 말소할 때 90일 한번 나오고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장관한테 한다, 중앙지적위원회에 한다 그럼 틀려요.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이 적부심사 그림에서 제일 마지막 결론이 6번인데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서 지적공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결론. 적부심사를 청구한 최종 목적이 뭐냐? 이거죠. 측량성과나 지적공부를 정정하는 게 목적인데 그것을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준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오늘 그 이제 지적법 나머지 부분,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가 자꾸 이제 말했지만은 여기 있는 것만 에오따에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10페이지거든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로 10페이지인데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지적법이 재밌어질 거예요. 이 정도를 알면은 공부 많이 된 거거든요. 그럼 다른 것도 잘 되고 역시 더 애워주고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을 골라낸다라는 그런 기쁨을 누릴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누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등기법 진행하도록 할게요. 기대 바랍니다.